여러분, 2022년 말 기억나세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전 세계를 그냥 뒤집어 놓은 이름이 있죠? 바로 챗GPT입니다. 다들 이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지? 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하룻밤의 성공 뒤에는 무려 10년이라는 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억.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챗 GPT가 세상에 나오고 딱 2달 만에 끌어모은 사용자 수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상 어떤 앱보다도 빠른 속도였어요. 그냥 신드롬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을 강타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정작 이걸 만든 오픈 AI 개발자들도 좀 어리동절했다는 거예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솔직히 팀원들도 좀 당황했어요. ChatGPT에 들어간 기술 대부분이 사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라고요.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기술이 새로운 게 아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챗 GPT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2가지 핵심 기술이 있거든요. 둘 다 구글에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판을 바꾼 혁신이었죠. 그 첫 번째 조각은 바로 2012년에 나온 워드2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컴퓨터한테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준 최초의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냄비랑 프라이팬은 요리 도구라는 점에서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 둘을 디지털 공간에서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드디어 컴퓨터가 단어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17년, 드디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예요. 예전 모델들은요, 문장을 앞에서부터 단어 하나하나 순서대로 읽었어요. 되게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죠. 근데 트랜스포머는 완전히 달랐어요. 문장 전체를 한 번에 쫙 스캔해서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랑 얼마나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문맥을 통째로 파악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챗GPT를 있게 한 가장 결정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트랜스포머 기술을 세상에 알린 구글 논문 제목이 또 기가 막힙니다. 바로 Attention is all you need. 한국말로 하면 필요한 건 attention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제목 자체가 트랜스포머의 핵심 원리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거예요. 자, attention이 대체 뭔지 이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똑같이 hot dogs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름철 더위 먹은 개들한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머스터드랑 같이 먹는 핫도그를 말하잖아요. 사람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구분하지만 컴퓨터는 그게 어려웠거든요.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기능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변 단어들을 싹 훑어보고 이 문맥에서는 개가 아니라 음식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캐치해내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구글이 이렇게 혁신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러자 오픈 AI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아주 단순하고 또 무식할 정도로 강력한 전략을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크기가 깡패다. 즉, 모델을 무조건 더 크게, 더 거대하게 만드는 거였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덩치 키우기 경쟁이 시작됩니다. 와,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발전 속도가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2018년에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첫 모델 GPT-1이 나왔고요. 불과 1년 만에 훨씬 커진 GPT-2, 그리고 2020년에는 이건 뭐 거의 차원이 다른 괴물이죠. GPT-3가 등장합니다.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이 GPT-3를 좀 더 다듬은 3.5 모델에다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채팅창을 딱 붙여서 내놓은 게 바로 우리가 아는 챗GPT인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덩치 키우기가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모델의 뇌세포 수라고 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요, GPT-1이 1억 개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GPT-2는 15억 개, 그리고 GPT-3는 무려 1750억 개입니다.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똑똑해진다는 스케일링 법칙을 그냥 몸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하지만 모델을 그냥 크고 무식하게 만든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GPT-3는 똑똑하긴 했지만 가끔 엉뚱한 소리도 하고 좀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진짜 비밀 병기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인간의 피드백으로 AI를 길들이는 기술 RLHF입니다.
이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3단계로 AI를 조련하는 거예요. 1단계, 사람이 먼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은 거야 하고 모범 답안을 보여줍니다. 2단계, AI가 여러 가지 답을 내놓으면 사람이 심사관이 돼서 이 답이 저 답보다 더 낫네 하고 점수를 매겨줘요. 그럼 3단계, AI는 이 점수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강력하지만 통제 불가능했던 야생마 같은 언어 모델이 우리가 아는 친절하고 유능한 비서 챗GPT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세상은 챗GPT의 등장만으로도 정말 떠들썩했죠.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과 몇 달 만에 오픈 AI가 또 한 번 초대형 폭탄을 터뜨립니다. 바로 다음 세대 모델 GPT-4의 등장이었죠. GPT-3랑 GPT-4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일단 모델 크기부터가 1750억 개에서 거의 1조 8천억 개로 10배가 커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전에는 글자만 알아듣던 애가 이제는 이미지까지 보고 이해하는 소위 멀티모달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추론 능력이에요. 각종 전문직 시험에서 하위 10%를 맴돌던 GPT-3와는 비교도 안 되게 GPT-4는 상위 10%에 드는 수재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이건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죠. 미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GPT-4 다음 주자로 꼽히는 O1 시리즈 같은 최신 모델들은요, 이제 정답만 툭 내놓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생각의 과정까지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죠.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기술의 발전을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계신 여러분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한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일과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귀찮은 이메일 쓰기나 복잡한 여행 계획 같은 건 이제 똑똑한 개인 비서가 대신해주고요. 밤이든 낮이든 지치지 않고 고객 응대를 해주는 상담원도 되어주죠. 블로그 글이나 SNS 문구가 막힐 땐 아이디어를 주는 창작 파트너가, 또 방대한 보고서를 순식간에 요약해주는 데이터 분석가도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자들한테는 코드 오류를 찾아주는 든든한 동료 역할까지 하고 있죠. 정말 이제 이 기술로 뭘 할 수 있을 줄은 이제 우리의 상상력에 달린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단순히 다음 단어를 예측하던 수준에서 시작해서 불과 10년 만에 인간처럼 추론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다음 세대의 AI는 과연 어떤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또다시 놀라게 할까요?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